네, 내일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이설아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는 입양을 여정에 비유합니다. 입양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양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입양한 세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은기, 시아, 찬이. 새 아이의 입양 방식도 서로 달랐다고 하죠? 네, 첫 번째로 입양했던 아들은 저희가 신생아로 37일 만에 입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 5살짜리 여아를 만나러 보육원을 1년간 다녔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제가 입양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의 서류를 보았는데 생모가 얼마나 키우고 싶어 했던지 가슴이 절절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생모가 영영 헤어지게 만드는 입양은 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개방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개방 입양은 아이를 위해서 양측의 부모가 서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편지나 만남 등을 양측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개방 입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책임감과 균형감이 필요해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아이로서는 자신의 연결된 출생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관계를 상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입양 캠페인들을 보면요. 입양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면들이 네. 참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입양 가족의 삶은 입양 이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필요한 아이가 새로운 부모를 만나면 그걸로 끝이다, 해피엔딩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 영아의 경우이든 조금 더 자란 큰아이의 경우이든 입양 가정으로 오기 전에 여러 경험을 하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양육자와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전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입양 부모님들이 이전의 역사를 잘 모르고 네. 아이를 맞이하다 보니까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에서는 입양 이후의 삶을 조망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입양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보다 입양 아동이 이전에 경험한 상실을 어떻게 치유하도록 도울지 또 애착을 맺는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야 하는 엄마 그리고 아이 이 둘을 떼어놓는 분리 과정. 네. 여기에서도 굉장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입양 아동은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고 나면 나를 낳은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키울 수 없었는지, 또 나를 입양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물품 등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입양 절차에서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입양인의 중요한 기록과 물품이 유실되거나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다 보면 입양 아동은 자신이 생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입양 아동의 역사가 잘 보존되어서 새로운 입양 가정을 만나게 되면 입양 아동 자신은 물론이고 입양 부모 역시 아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양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에서는요, 입양인 그리고 친생 부모 그리고 입양 부모 이렇게 3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조 모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내 아이, 또 나의 생모, 나의 입양 부모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새 당사자가 모여서 서로의 살아온 삶을 나누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도 풀고 또 감정도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입양 부모는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는지 성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힌트를 얻고요. 또 입양인은 입양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부모의 삶을 들으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봅니다. 생모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얼마나 떠나보낸 아이를 그리워하는지 이런 것을 듣다 보면 내 어려움과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각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입양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는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그쵸. 입양인도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양인 중심의 입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입양,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그동안 입양을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만 나눠서 주로 성공한 이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또 입양 부모가 경험한 입양을 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입양을 보내는 생부모, 입양의 당사자인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세 주체 모두가 행복할 때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입양 보내게 될 때 입양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이때 입양인의 역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생부모는 비록 양육을 포기하지만 이후에 입양인의 삶에서 중요한 시점에 다시 재회할 수 있음을 알고 네. 잘 이별하도록 돕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개 입양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의 뿌리찾기와 재회를 돕는 좀 안전한 시스템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찾기와 또 생부모와의 재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와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입양을 한 부모들의 초점이 맞춰져 네. 있다면 이제 입양인 그리고 또 아이를 떠나보낸 그쵸. 친생부모라고 하나요? 네. 친생부모에도 좀 같이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